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함께 들어오는 매수세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형주 중에서 오늘 시장에 다시금 부각된 종목들도 많았고 이 해당 종목뿐 아니라 섹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수급의 단연 강자는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기관도 외인도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여기에 BHI는 더 큰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수급 강자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좀 기대감을 키우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현재 태성과 루미르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고점 경신 후에 오늘 하락 전환한 한화오션 등을 많이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좀 살펴봤는데 두 분은 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진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방금 코멘트 주신 BHI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 원전주들이 대부분 좀 좋은 수급을 많이 얻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미국 쪽에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들리면서 결국에는 전력량에 대해서 일단 원전이 가장 좀 오래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원전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정책이 좀 바뀌어서도 국내 원전주들에서 수혜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이 좀 해외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오늘 이제 BHI 같은 경우 좀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정말 이상적인 그림의 흐름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한번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이때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쪽 수급이 강하게 잡히면서 딱 직전 고점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는 단 수급이 동반이 됐습니다. 한 2거래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어제 장에 딱 조금 이제 슈팅 나올 수 있을 만한 차트가 양봉이 나왔고 오늘 딱 외국인들 수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당분간 계속적으로 큰 이슈 크게 이제 노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수급이 계속 동반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혹은 이제 외국인들이나 혹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조금 더 상승하느냐 못하느냐에 좀 차이가 걸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50만 주 기관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매를 했지만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동반이 되면서 그래도 이렇게 상단부에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는 적어도 이보다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남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그냥 원전 테마주라고 보시기에는 이제 LNG 수요 기대가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원전까지 같이 두 가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LNG 쪽 관련 이슈로 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누적되어 있는 수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까지 더해지면은 성장에 더불어 실적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아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실제로 이제 미국 쪽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 LNG 쪽 모멘텀으로 얼마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도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 신고가를 달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3만 원까지 혹은 2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으면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 원전 쪽은 미국 쪽도 계속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유럽 쪽 모멘텀도 같이 동반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원전주뿐만 아니라 BHI뿐만 아니라 원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이제 목표가를 한번 찝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만 대표와 첫 번째 종목으로 BHI 만나봤습니다. 향후 수급의 연속성이 결국은 중요할 텐데 오늘의 매수세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도 기대감이 있고 원전이 아니어도 LNG 관련 기대감, 여기에 누적 수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저도 똑같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오픈 AI, 오라클, 뭐 소프트뱅크가 새로 합작사를 만들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뭐 반도체도 좋았고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오늘 강하게 상승한 원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AI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것은 그럼 전기가 어떻게 할 거야? 전기는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뭐 많게는 4-5배 이상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전력 인프라, 변압기 쪽이 좋았는데 결국엔 근본적으로 전기의 생산은 원전이 도맡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LNG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중에는 이제 원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고 이런 에너지 관련된 어떤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죠. 지금도 행정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그동안 투자를 많이 안 했었는데 오히려 규제 완화가 관련된 수요를 더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원전 수주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태클 때문에 수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었죠. 그러면 제일 큰 장벽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을 준비하고 있는 기수가 한 400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뭐 한 절반 가까이는 이제 중국 쪽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새로 원전을 건설하는데 걸림돌이 해소되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하이니스가 2,5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일 종목으로는 1,4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라면 뭐 충분히 이제 시세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역시 원전에 대한 이 향후 기대감 자세히 짚어주셨고 강한 외국인 매수세 시세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두 분이 비슷한 쪽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김진만 대표님 BHI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고가 종목은 쉽게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고가 나온 종목 사실 다시 한번 그 매수가로 보기 이제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쵸. 단단하게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룸은 꽤나 크게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방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정권의 최대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끌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찐 수혜주 강조해 주셨네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리더십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 저희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하나 오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또 이제 조정이 조금 나와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와봤고요. 일단 네. 조선 쪽이 지금 일단 한국 시장이 좀 생각보다 괜찮고 이제 사실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수급적인 제한된 그런 상황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가 강하게 수급을 받으려면은 다른 쪽에서 수급을 빼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흘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선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증시에 조금 나눠지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가 52주 신고가가 나온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오버행 물량에 대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한 10거래 정도에서 꽤나 많이 파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남았는지 오버행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관련해서 미국 쪽 가서 좀 세이즈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로 고점이 좀 나왔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한 번 정도 발목을 추가적으로 밟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직은 실적에 대해서 너무나 장밋빛을 보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적자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개선이 되는지, 의외로 또 이제 좋을 것으로 생각했던 쪽이 쇼크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비슷하게 너무나 좋을 것으로 알았던 그런 종목이 어닝 쇼크가 나자마자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또 이 종목이 또 반등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때 조정 잠깐 나왔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달콤한 수익을 보고 계신데, 아마 하나오션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버행 물량 추가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추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외를 하면 그 기회만 잘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너무 지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됐죠. 이게 너무나 좋을 것으로 알고 있던 종목이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하셔서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매수를 하면 좋은 결과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5일선 이탈했었을 때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게 되면은 한 7, 8만 원까지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만 대표님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한화오션 점검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실적 발표 이후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자세히 짚어드렸고, 5일선 기준으로 수익 실현 전략 결정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카페24를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쇼핑몰의 거래액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이커머스 시장하고 이런 쇼핑몰 시장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커머스 시장 안에 이제 쇼핑몰, 전자상거래 시장 안에 쇼핑몰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쇼핑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떤 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개인 샵을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2023년에는 한 3조 원대 규모였는데 2026년까지는 10조 원대까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카페24를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유튜브라는 거죠. 유튜브에 관련해가지고 쇼핑 그 라이브 커머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도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대형 어떤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는 하단에 그 쇼핑 사이트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 상품을 또 광고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본격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2028년에는 한 7조 원 가까이 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카페24가 한 공원 이익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24가 이걸 전담해서 같은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유튜브 그 하단 링크를 통해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조금 조잡한 느낌도 좀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복제된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이게 이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을 카페24가 거의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중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 뭐 네이버,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대화하는 것을 아예 시장에 선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속 파생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지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주가도 일단은 신고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과 카페24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좀 양매수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시장 선점 효과가 과거 호실적 성적표 그리고 앞으로의 호실적 전망으로도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유분 부장님, 저희 카페24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선도 기업을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도기업 카페24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한화오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분명히 한번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잘 노리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 전체적으로 아마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에 오히려 너무나 기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 때 세론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조선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오션까지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기회로 삼아보자. 그리고 조선주 전반에 대한 전략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걸까요? 네, 내일 실적 발표하죠. 네. SK하이닉스 가져와 봤고요. 아마 다들 두근두근 하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상 고가를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은 나왔습니다만 내일 어떤 이제 시장 반응, 이제 사실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면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24년도 7월 고점이 24만 원입니다. 근데 내일 딱 만약에 갭상승하게 되면은 내일 그 매물대에 진입이 하게 되는데 이때 거의 개인 투자분들이 반년을 기다려서 본전이 오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본전이 오면 팔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것과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조금 경쟁상 이제 만약에 내일 외국인들이 시초가에 어느 정도 매수가 되는 포인트가 잡히게 되면은 저는 한 2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일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25년도에 얼만큼 벌 거고 26년도에도 얼만큼 벌 건지 가이던스 제시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잠정 실적에서 엄청 자세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제 HBM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범용 반도체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파생된 HBM이 에이직 시장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더 크게 지어질 거고 거기 AI GPU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블랙일 수요 이연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에 매출은 올 거고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우군은 오른손에는 TSMC 왼쪽에는 SK 하이닉스가 맞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한국 지수가 빠지는 바람에 덜 오른 비운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런 선도적인 부분들이 25년도까지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저는 최대 30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HBM 시장에서 25년도에도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제 퀄테스트 통과를 해야지 납품을 하는데 양쪽 두 사 모두 결국에는 저가 모델 HBM2 정도로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하이닉스가 25년도에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게 되고 이게 또 경쟁력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HBM 시장이 더 커지고 이 파이가 모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외로 또 레거시 반도체 쪽에도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원래는 24년도 상반기에는 꽤나 이제 수주 물량이 나왔는데 하반기 때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이제 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수주가 안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한국 이제 하청들에게 좀 수주를 줄 때 하반기 때는 거의 안 보였는데 올 1월 12월부터 1월까지 해서 테스 쪽 이제 하이닉스 향이 가장 강한 테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들을 꽤나 많이 발주를 넣은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레거시 쪽도 투자를 하는 게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보시게 되면 테스도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생각보다 하단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레거시 업종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디램과 낸드 시장 결국 DDR5 쪽에서 하이닉스가 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입장에서 뭐 창이 있죠.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죠. 돈을 앞으로 더 벌어다줄 HBM 왼쪽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줄 만한 방패인 디램과 낸드 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5위. 저는 시총 이제 삼성전자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준하는 이제 시가총액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150조 정도 잡혀 있는데 한 많이 올라가겠는 200조까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결국엔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시장을 다 가져가게 되는 반도체 시장인 만큼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상승이 나오지만 내일 일단 갭상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8시 정도에 나오게 되면은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갭 상승했는데 이때 최근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셔서 이제 1차적으로 매도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과 SK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성적표에서 관전 포인트는 향후 가이던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저도 SK하이닉스입니다. 네. 뭐 SK하이닉스는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뭐 반도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번에 800억 달러 올해 연내 안에 8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스타게이트 쪽으로 해가지고도 신규 투자 얘기가 나왔죠. 지금 엄청난 투자가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작년 여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꺾이기는커녕 더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일부 마이크론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 삼성은 여기 끼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높은 영업이익률은 더 유지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국면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라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도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점검해 주셨는데요. 이 독보적인 기술력 언급과 함께 앞으로의 상방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이 일치했습니다. 대응 전략 한마디 만나봐야겠죠. 김진만 대표님의 SK 하이닉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인 하이닉스를 저는 이제 DP를 30만 원까지 두면서 혹 정말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반도체 시장은 매번 그랬듯이 승자 독식 세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결국엔 승자가 하이닉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파일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은 한국 시가총액 1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까지 가지면서 저는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눈높이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아마 제일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목표 주가 30만 원 선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는 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비운의 종목이었다라는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의 SK 하이닉스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뭐 제가 SK 하이닉스 계속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기술력, 매출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주가는 세계 3등이에요. 1등에 대한 프리미엄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계속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 세계 1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진만 대표님과 함께하는 베스트 30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알찬 전략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 본부장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